정부의 이제 선택권인데 조심성 있게 생각을 해서 민영화되면 정부의 규제 권한이 이제 상실되기 때문에 그런 건 정부가 잘 판단해야 되겠죠. 실제 지금 트위터 상에서는 뭐 건강보험이 민영화 될 것이다, 혹은 맹장 수술비가 뭐 폭등할 것이다, 뭐 상하수도 요금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한미 FTA 협정문을 보면 어째 공공 서비스 분야는 협정 대상에서 아예 제외가 되어 있고 그걸 정부가 그걸 규제할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협정문 자체만 읽어보면 실제 이것은 좀 과장되고 부풀어진 괴담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우리 질문하신 분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은 협정 읽어보죠. 관련 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관련 의무 해가지고 내국민 대우 이행 요건 현지 주제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세 개가 여기 있죠. 여기 보이죠. 이 의무에 대해서 우리가 유보를 했기 때문에 미래에도 여기에 관해서는 우리 정부가 어떻게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협정문의 의무라고 하는 건 유감스럽게도 세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최국 대우, 그 다음에 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에 관련된 국적조항입니다. 그 다음에 최소 기준 대우, 그 다음에 수용 및 보상, 그 다음에 송금, 이런 의무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개는 유보를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5개는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법무부 자료를 보면은 ISD 아시죠? 실제로 ISD가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다 빼놓고 몇 개를 유보를 해가지고 국민들한테는 다 유보돼 있다. 안심하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도도 그렇고요. 전기도 그렇고 가스도 그렇고 철도도 그렇고 보건의료 서비스도 그렇습니다. 협정문만 읽으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괴담 말씀을 하시는데 뭐 한미 FTA 한다고 해가지고 맹장염 수술하는데 900만 드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저도 그건 아니라 봐요. 그러나 영리병원에 가시면 그보다 더 내야 됩니다. 영리병원에 가시면 맹장염 900만 원이면 박앤셀이에요. 영리병원은 지금 현재 자유무역 지구 안에서만 설립하도록 그렇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예외죠. 결과적으로 만약 그 병원에 대해서 영리병원이 허용이 되면은 우리 국내 병원은 역차별 당합니다. 역차별. 예, 알겠습니다. 최현목님 지금 듣고 웃음의 의미는 어떤? 법을 해석할 때는 두 조항 있으면 두 조항 항상 같이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봐야 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선서라도 해야 돼요. 사실 법률가들이. 근데 아까 최국 대우에서는 유보가 안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당연하죠. 왜 우리가 상하수도 서비스를 민영화하면서 업자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왜 어떤 나라에만 특혜를 줍니까? 체육대라는 건 모든 나라에게는 공평하게 대우하는 거니까 유럽 사람들도 특혜를 주고 미국한테도 주고 뭐 중국한테도 줘야죠. 왜 한 나라에게만 특혜를 주는 식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우리가 따라야 되는 룰이기 때문에 체육 대우는 유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리고 철도도 또 하나 체육 대우만 유보했는데 말씀드릴게요. 최소 기준 대우 의무를 이제 카메라까지 비춰주셨는데 11조 5항이에요. 찾아보세요. 2항에 보시면은 최소 기준 대우라는 게 뭐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거든요. 정의 조항이 있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형사, 민사, 행정 절차에 있어서 정의에 반하는 deny justice 그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막는다든지 그다음에 B항에 보면 경찰 보호에 있어서의 어떤 경찰 보호를 제공해주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당연히 우리나라가 제공해줘야 되는 거죠. B항에 보면 공공보건이나 인간의 건강이나 또는 환경이 나옵니다, 여기. 그리고 기타 정당한 공공정책, 복지정책의 목적을 가진 조치는 극히 예외적이고 불비례적으로 한 기업만을 이렇게 옥죄가지고 그런 식으로 적용되지 않는 한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 하는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 비록 유보는 돼 있지 않을지라도 이 예외 조항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규제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확보됐다는 거죠. 저는 영리병원이라 예외로 허용해서 문제라는 걸 이야기했지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는 다른 이야기 한 게 아니에요. 왜 이런 예외를 허용하냐는 FTA에서 우리가 도입한 게 아니에요.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제주도 자치구역 이런 거는 우리가 국내적인 필요에 의해서 국내법으로 어떤 시도나 어떤 구역을 지정을 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규제를 완화한 거지요. 지금 우리가 FTA를 논하고 있거든요. 그걸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막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FTA에 들어가 있는 조항을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지금 예외 조항이 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FTA에서 만약에 그걸 규제를 할 수 있다면
그 국내 포조를 도입한 게 그건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규정한 거지 FTA에서 그걸 뭐 허락하고 말고 그래서 그런 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시면 저도 별로 지금 거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엄연히 이렇게 구멍을 다 뚫어놓고 정부에서는 다 예외고 적용 배제되어 있고 걱정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왜 설명을 하냐고 솔직하게 설명을 해야죠. 저는 국가가. 정부를 두둔하는 게 저는 개인 찬성론자로 왔기 때문에 그런데 법을 해석할 때 최소한 규정되게 해석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그 협상가들이 하는 말이 악마는 디테일 단서 조항에 숨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보면은 그 속담이 가장 잘 어울리는 게 한미 FTA 다시 말해서 전 세계 독소 조항의 교과서 이거라 봐요. 독소 조항이 뭔지 알고 싶으면 이거 읽으면 됩니다. 독소 조항을 제시 못 하셨잖아요 지금. 뭘 못해요? 저 지금까지 그 이야기 하고 있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사실 지금 이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네요. 투자자 국가 제소권에 대한 얘기. 무엇이 문제이고 또 만약에 그 문제가 과장됐다고 생각하시면 왜 과장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얘기해 주시죠. 먼저 이혜웅님께서 이 문제는 지적해 주셔야 되겠네요. 법무부가 만든 이 표를 전 국민이 봤으면 참 좋겠는데 규범 유형별 ISD 현황 해가지고 보시면은 간접 수용이 69, 직접 수용이 13, 최소 기준 대우가 70건, 내국민 대우가 36건.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ISD 관련된 국제 중재에 회부된 유형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은 게 72건이 수용에 관계된 거고, 그 다음이 최소 기준 대우인데 이게 70건입니다. 이 두 개가 제일 많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미래 유보에서 빼놓은 거기에 거의 대부분의 ISD 소송이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빼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ISD 소송은 아마 우리도 똑같이 당할 겁니다. 여기에. 다행히 저는 론스타 재판이 이번에 한미 FTA 발효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길 망정이지, 만일에 한미 FTA가 발효 중에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나왔으면은 저는 론스타에서는 우리 대법원 세계은행에 끌고 간다 봅니다. 가서 우리가 대법원은 내국인은 그렇잖아요. 대법원이 끝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서 세계은행 가서 재판받아야 돼, 우리가. 대법원 판결 때문에. 무슨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디 있냐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FTA를 보더라도 이 개별 나라별로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 중에 제일 지독한 놈이 한미 FTA입니다. 제일 포괄적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서울시장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전에 하던 뉴타운 정책 안 한다 그래요. 이런 게 딱 걸리는 거 아니에요? 세계은행에 가서 끌려가면서 재판을 하는 게 아닙니다. ISD라는 건 국제중재를 이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떤 법정이 있어서 거기 가서 재판받는 게 아니고 양측에서 중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재인을 합의해서 임명해 놓고 그 앞에서 이제 결국 이제 옳고 그르니 이제 협정상의 의무를 위반했느냐 아니냐 하는데 그러려면 이제 서로 절차 규칙이나 증거 채택 규칙 이런 게 서로 다르면 재판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은행 산하의 투자 분쟁 조정센터라는 데서 만들어 놓은 중재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을 서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재 규칙은 많은데 그 중에서 두 나라가 익시드라는 그 협약에 공통적으로 만약에 가입해 있다면 이미 그 룰을 따르기로 합의한 거니까 그 룰을 적용시킨다 이런 얘기죠. 한미 FTA는 경찰력을 제공하지 않는 의도적으로, 그리고 민사 형사 행정상의 소송 제기권을 완전히 부인해버리는 투자기업에게만 뭐 이런 식의 조치를 취한 게 최소기준 대우라고 분명히 정의가 돼 있고, 수용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예외 조항이 규정이 돼 있고, 언제 간접 수용을 구성하는지 그 요소들이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한미 FTA는 특히 아까 제일 악질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어떤 법률가로서 100%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상당한 부분 한 98% 정도의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로 막아놨고 1, 2%는 그런 게 제소될 가능성도 있죠. 그게 국민 건강이나 보건이나 환경이나 부동산 관련 조치가 아닌 그런 케이스에서 한두 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리스크는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기업들이 지금 미국에 더 많이 투자를 합니다. 미국이 우리나라 투자하는 것보다 벌써 작년에 역전이 됐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나라 투자 액수가 더 많아요. 최근에는. 우리 기업들도 미국에서 분명히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시기가 분명히 올 거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 투자한 돈이 더 많다. 그래서 ISD를 통해서 우리가 보호를 받아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뭉크타드에서 낸 아니, 통계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은행 투자 대조표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작년에 우리가 미국에 808억 달러를 투자를 했고 미국이 작년에 우리나라에 2263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미국이 3배 더 많이 투자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이야기하는 정부 측이 그런 이야기를 자꾸 괴담을 흘리는데 우리가 돈이 더 많이 투자했다고 그건 주로 직접 투자만 이야기합니다. 투자라고 하면 특히 ISD라는 거 아시겠지만은 직접 투자뿐만 아니라 간접 투자 모두에 다 적용이 되거든요. 작년에 우리나라가 미국에 215억 달러를 직접 투자했고 주식에다가 34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작년에 우리나라에 267억 달러를 투자했고 주식시장에서는 1,70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건 한국은행 투자표인데 그동안의 누적 그 투자 액수를 보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간 게 533억 불이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온 게 448억 불이라고. 지금 저는 주식시장 투자 액수는 왜 빼놨냐는 거예요. 그것까지 합해야지 투자 얘기가 나오는 거죠. 100%라고 말씀은 안 드려요. ISD는 주로 기업들이 제소하는 겁니다. 직접 투자가 많이 걸려요. 여기서 간접 투자, 주식 투자라고 하는 지분 투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분 투자도 해당이 되는데 네. 주로 ISD에 제소하는 것들이 전부 기업들이잖아요. 현재 투자한 기업들이잖아요. 로운스타도 직접 투자거든요. 우리 KT 주인이 누굽니까? 월가에 있는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다음 그 중에 하나가 바하마에 있습니다. 좀 더 많다, 적다 이런 걸 따지게 앞서서. 그러니까 제 말씀은 서로 쌍방간의 효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선 사실관계부터 확인하자는 게 제 취지고 보면은 터무니없이 미국이 더 많다. 예. 대한투자액이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네, 알겠습니다. ISD 관련해서 질문 받아볼까요? ISD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직접 투자에 관련해서만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에는 예상되는 우려가 미국 기업이 우리나라의 규제만 이렇게 무력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를 한 미국 외국 투자자들 또한 그런 ISD 조항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정부의 규제를 무력화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직접 투자만 제가 말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그동안 ISD 케이스 보면 전부 기업들이 제소를 했어요. 직접 투자 형태로 들어간 기업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드린 거고요. 간접 투자 형태로 또는 주식 투자 형태로 들어온 경우도 반드시 ISD 제도가 적용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투자의 정의에 보면 그게 있거든요. 해당은 되는데 유보사항을 규정해놨기 때문에 그런 협정상의 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정당한 규제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놨고 우리가 많이 염려하는 공공 서비스라든지 보건이라든지 뭐 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유보사항이 쫙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주식 투자로 와서 우리 공공 규제를 무력화시킨다 이렇게 말하는 건 그래서 독소조항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굉장히 과장된 비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제가 ISD 자체 내에서만을 통해서 지금 이 FTA 효과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 ISD